강냉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댓글로 구강유산균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요청이 많았는데요. 구강유산균 컨텐츠는 하기가 싫었어요. 왜 싫었는지는 마지막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많이 챙겨 드시는데요. 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그 중에는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유익균도 있고 우리 몸에 해가 되는 유해균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균들을 전부 살균해버리면 당장 유익균의 좋은 작용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유해균이 더 살기 좋은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산균을 먹는 거예요. 유산균이 장에 투입이 되면 유해균들만 선택적으로 골라서 그 수와 작용을 적당히 억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익균의 좋은 효과는 극대화시키고 유해균의 나쁜 효과는 감소시키는 세균들의 가장 이상적인 균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장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에도 좋은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장 못지않게 세균들이 많이 사는 곳이 바로 입속이에요. 입속에도 유산균이 투입이 되면 유해균들의 활동만 선택적으로 억제해서 충치와 잇몸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입냄새를 줄이는 효과까지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산균의 정확한 뜻부터 알려드릴게요. 포도당과 유당을 분해해서 유기산을 생성하는 균이 유산균이에요. 그런데 포도당과 유당을 분해하는 과정이 바로 발효 과정이거든요. 당연히 발효식품에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겠죠. 요구르트가 좋다, 김치가 좋다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유산균 제품 박스에 보면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써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좋은 미생물들을 통틀어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하는데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인정받은 미생물들이 대부분 유산균이에요.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유산균이 입속에 투입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충치와 잇몸병을 예방해주고 입냄새도 감소시켜줍니다. 입속에도 장과 마찬가지로 유익균과 유해균이 살고 있어요. 입속에 있는 유해균은 어떤 나쁜 작용을 할까요? 충치, 잇몸병, 입냄새를 유발하겠죠. 그러면 얘네들을 다 살균해버리면 충치, 잇몸병, 입냄새 다 안 생기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 생각으로 살균 효과 99.9%라는 가글 용액을 마구 남용하면 어떻게 된다고 제가 알려드렸죠.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까지 무차별 살균이 돼서 입속의 정상적인 세균 균형이 무너집니다. 유익균의 좋은 작용까지 다 사라져버려서 고혈압, 당뇨, 심장병 등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구강유산균이 필요한 거예요. 착한 유익균들은 그대로 두고 나쁜 유해균만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또 유산균은 한균 정말 재미없다 근데 어떡하지? 다큐인데 거의? 유산균은 논개 작전과 알박기 작전으로 유해균이 입속에 정착하는 걸 막아줍니다. 논개 작전이 뭐냐? 유산균은 유해균과 결합을 해버려요. 그러면 유해균이 입속에 자리를 잡지 못하고 둥둥 떠다니다가 소멸되거나 씻겨져 나가버립니다. 알박기 작전은 뭐냐? 유산균이 유해균이 차지할 자리를 미리 점령해버려요. 유해균이 입속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면 결국 소멸되겠죠. 또 유산균은 항균 물질을 분비합니다. 과산화수소, 유기산 등의 성분을 분비하는데 이 성분들이 유해균의 성장을 억제해요. 또 유산균은 유해균이 염증 유발 물질을 분비하는 걸 억제해줘요. 염증 물질이 줄어들면 잇몸병, 치주염도 감소가 되겠죠. 또 유산균은 유해균이 황화합물을 생성하는 걸 억제해줍니다. 혹시 중학교 과학 시간에 황화합물의 냄새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계란 썩는 냄새. 그 황화합물이 바로 입냄새, 구취의 주 성분입니다. 유산균이 입냄새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유산균은 유해균이 끈적한 성분을 만들어내는 걸 억제해줘요. 이 끈적한 물질이 음식 찌꺼기와 반죽이 돼서 치아에 들러붙는 게 치태 그리고 치석이거든요. 치태와 치석이 감소하면 당연히 충치와 잇몸병도 줄어들 수가 있겠죠. 유산균을 먹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딱하게 나온 건 녹여 먹고요. 말랑하게 나온 건 씹어 먹고요. 액상으로 나온 건 입에 머금고 있으면 됩니다. 참 쉽죠?
유산균들이 입속에서 자리 잡을 시간을 줘야 되니까 최대한 오래 머금고 있는 게 좋습니다. 언제 먹느냐? 잠자기 직전이 좋아요. 잠자는 동안이 유해균들이 제일 성대한 파티를 벌이는 시간이거든요. 얼마나 오랫동안 먹어야 되느냐? 유산균은 우리 몸속에서 며칠밖에 살지 못해요. 그래서 쭉 드셔야 됩니다. 계속 먹는 기간 동안만 효과가 있습니다. 부작용은 별로 심각한 건 없어요. 왜냐면 유산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몸속에 원래 존재하는 걸 골라서 선택적으로 재생산한 거거든요. 그래도 어떤 제품을 골라서 구입하셨다면 주의사항에 적힌 부작용을 잘 읽어보시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사 먹어야 되나요? 치과의사들의 커뮤니티에서는 바이오가이아라는 제품을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스웨덴에 있는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인데 유산균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한 기간이 길어서 믿을 수 있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국내 제품 중에서는 오라팜이라는 회사에서 유산균에 대해서 아주 활발하게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구강유산균 컨텐츠 하기 싫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치과의사니까 충치, 잇몸병, 입냄새 심한 분들 수도 없이 봤겠죠. 그분들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냥 기본적으로 양치가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에요. 치실도 물론 써본 적이 없으시고 스케일링도 거의 받아본 적이 없는 분들이죠. 이런 분들한테 제가 열심히 설명을 드려요. 양치질 지금보다 훨씬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치아 사이는 안 닦이니까 치실도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도 치석이 생기니까 가끔씩 오셔서 스케일링 받으셔야 돼요. 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별로 귀 기울여서 안 들으세요. 그냥 뻔한 소리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대신 뭐 좋은 약 없냐고 물어봐요. 인사돌 먹으면 되냐, 이가탄 먹으면 되냐, 이치 치약 쓰면 되냐. 이럴 때 제가 구강유산균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만 귀에 들어옵니다. 양치, 치실, 스케일링 여전히 안 하면서 구강유산균만 사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드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강냉이 여러분, 양치 잘 하시고 치실 꼬박꼬박 쓰시고 스케일링 정기적으로 받으시면 구강유산균 안 드셔도 치아 건강하게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치, 치실, 스케일링 안 하시면서 구강유산균만 챙겨 드시면 돈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잘 때 세수도 안 하면서 피부에 좋다는 화장품만 잔뜩 바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구강유산균을 사 드시란 소리일까요? 사 드시지 말란 소리일까요? 지금까지 구강유산균 광고 협찬이 2번이나 들어왔지만 결국 포기한 남자 치대남이었습니다. 안녕.